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약 하나 먹고 보약 한 재 먹고 기운이 확 올라오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60대가 되면 몸은 더 이상 채워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흡수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무엇보다 몸을 유지하는 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보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몸의 문제는 기운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본 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에너지나 면역이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도 있고 체중도 비슷한데 몸속 근육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근감소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변비, 낙상 위험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는 안 되고 간과 신장만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약 먹고 더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약으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다시 받쳐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밥상입니다. 특별한 약,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빠져있는 걸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 안 될까봐, 혈당 오를까봐, 살찔까봐. 그래서 밥은 줄이고 반찬은 몇 가지만 먹고 단백질은 고기라서 부담된다고 피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집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집니다. 이게 60대 이후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가장 흔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게 먹는 밥상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밥상이 필요합니다. 보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약보다 하루 3번 들어오는 음식이 몸을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밥상에 무조건 올라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장을 움직이게 하는 음식. 이 기준이 없는 식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약을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밥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후의 몸은 채워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지해야 할 것을 지켜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식사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을 떠올리면 먼저 채소를 생각합니다. 채소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60대 몸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건 단백질을 저장하는 공간, 즉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잡아주는 저장고이고 혈관을 지지하는 버팀목이며 장 운동을 밀어주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아무리 혈당 약을 먹어도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혈압도 쉽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60대 밥상에서 첫 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근육을 살리는 방향인가? 이 기준이 빠진 식사는 아무리 깔끔해 보여도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반복되면 혈관은 더 빨리 늙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불편하지도 않아서 그대로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밥상은 혈관을 자극하는 음식보다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집니다. 소화가 늦어지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잦아집니다.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실은 밥상의 구성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양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먹어도 힘이 안 나고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밥상은 장을 쉬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장을 움직이게 하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기의 식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가, 혈관을 보호하는가, 장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 셋을 하나라도 놓치면 몸은 균형을 잃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습관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밥은 흰쌀밥,
반찬은 김치와 국, 단백질은 가끔 고기. 이렇게 먹으면 배는 차지만 몸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약을 찾게 되고 영양제를 늘리게 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몸을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닙니다. 빠져있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기준을 하나의 식재료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를 몸의 변화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밥상에 무엇을 올리라는 건지, 보약보다 낫다고 할 만큼 60대 몸에 도움이 되는 그 식재료가 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익숙한 재료입니다. 새롭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거나 자주 빼놓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던데요? 이런 반응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몸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달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고 혈관을 지키고 장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을 한 번에 갖춘 드문 식재료입니다. 먼저 근육부터 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단백질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씹기 힘들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고기는 먹는 양이 줄어들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달걀 단백질은 구조가 단순해서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달걀은 하루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혈관입니다. 달걀 하면 콜레스테롤을 떠올리지만 문제는 달걀이 아닙니다. 문제는 혈관 염증과 당 조절입니다. 달걀에는 혈관 벽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튀기지 않고 기름을 많이 쓰지 않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 혈관에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장입니다. 달걀은 장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장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분들, 변비가 잦은 분들에겐 부담이 적은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보면 달걀은 하나의 기능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근육, 혈관, 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약은 기운을 끌어올리지만 달걀은 몸의 기본 구조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달걀은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진짜 보약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서 몸을 바꾸는 음식, 60대 이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몸에 부담 없이 효과는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먹으려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을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내 몸에 부담은 없는지.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기듯 부친 달걀, 버터 듬뿍 넣은 스크램블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달걀의 장점보다 기름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삶은 달걀입니다. 반숙이나 완숙,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은 완숙 쪽이 편합니다. 삶아서 먹으면 기름 부담 없이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이른 점심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먹은 단백질은 하루 동안 근육 손실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식사를 거르거나 빵이나 죽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분들에겐 달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개, 많아도 두 개면 충분합니다. 달걀은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내는 식재료입니다. 괜히 욕심내서 여러 개를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달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처럼 부드러운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장 움직임이 더 좋아지고 혈관 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라면, 흰빵, 달달한 음료와 함께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달걀의 장점을 가려버립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건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달걀의 힘은 매일 조금씩 쌓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늘 먹을 수 있는 형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콜레스테롤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달걀 자체가 콜레스테롤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기름진 조리, 과한 탄수화물, 움직임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수치가 나빠집니다.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는데 달걀만 탓하는 건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이제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음식이 특히 필요한 분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경우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라면 특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힘이 잘 안 나는 분들입니다. 잠은 잤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는 경우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이 버텨주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아침 달걀 한 개가 하루 컨디션을 확실히 바꿔줍니다. 다음은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들입니다. 약은 먹고 있는데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 이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반복되면 몸은 더 흔들립니다. 달걀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몸을 지탱해주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특히 밥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입니다. 고기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은 아예 손이 안 가는 경우 이럴 때 단백질을 아예 포기하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달걀은 비교적 소화 부담이 적어서 이런 분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은 분들입니다.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먹거나 국 하나로 끼니를 넘기는 경우가 잦다면 영양이 무너집니다. 달걀은 조리도 간단하고 반찬 하나로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밥이 잦은 시니어분들께 특히 현실적인 식재료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 의사로부터 특정 제한을 명확히 들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또 하루 여러 개를 무리해서 먹거나 기름에 자주 부쳐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방식이 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밥상에 무엇을 올렸는지, 내일도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게 60대 이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보약은 한번 먹고 끝나지만 밥상은 매일 몸을 만집니다. 그래서 보약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그 밥상 위에 달걀 하나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몸의 방향을 천천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